합병증 얘기하고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 합병증은 간단한 거라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칠 수 있는 겁니다. 외상이 제일 큰 문제예요. 꿈 행동을 표출하는데 누구하고 뭐 춤을 추거나 어디 여행을 가면서 좋은 뭐 그림을 보거나 이러면 안 움직일 거예요. 아니면 뭐 손만 이렇게 흔든다든지 카메라 찍는 이렇게 흉내만 낼 텐데 대부분 이게 남들이 알 정도의 행동은 누구하고 싸우는 꿈, 다투는 꿈, 쫓기는 꿈, 도둑놈 때려잡는 꿈 이런 거거든요. 또 젊었을 때 전쟁 나서 군대 가서 뭐 훈련함 받는 꿈 이런 꿈들이다 보니까 대개는 과격합니다. 뭐 벽을 치기도 하고 또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냅다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창문을 깨트려요. 그리고 너무 세게 쳐서 와이프의 얼굴을 쳐서 제가 본 환자 중에 얼굴뼈 골절도 봤습니다. 네, 골절되신 분. 네, 벽을 쳐서 손이 부러지기도 하고요. 아까 만 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아마 이거 한수연 선생님이 주신 건데 뼈 골절 사진도 있고 여기 뇌출혈 넘어지니까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고 본인도 다치지만 같이 사는 분들이 많이 다쳐서 뭐 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30%, 70%가 다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이유로 각방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방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가끔은 그래도 문 좀 열어놓으시고 옆방에서 그 부인이나 남편이 그래도 잘 자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멍이 들어있다던가 네, 그렇죠. 그 꿈 내용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혼자 자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멍 들어있는 걸 좀 확인을 좀 하셔야. 예, 그래서 이어서 질문이 이 작가님께서 젊은 분이신데 신혼인가 봅니다. 예, 와이프랑 각방 쓰고 이제 신혼이니까 같이 자다가 뭐 각방 쓰게 됐나 봐요. 왜 같이 자면 숙면을 못 취하고. 못 취할까요? 코골이가 네. 좀 심하실까요? 아니면은 네. 이제 어떤 또 이런 잠꼬대 같은 게 있으셔서 그런 건지. 예, 이게 이제 외국에도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각방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베드, 코룸, 코라는 건 같이 쓴다는 뜻이고요. 코베드는 그 침대를 같이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부라도 오래 살아도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이 다르고요. 맞아요. 습관도 다르고요. 또 자기가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뒤척임이고 움직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침대 쓰면 서로의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 신생아나 소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화는 꼭 끼고 자는데 사실은 그게 연구를 해보면 엄마가 움직이면서 아이도 깨고 아이가 뒤척이면서 엄마도 깨서 서로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코룸, 같은 방을 쓰는 것까지는 허용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침대를 분리하는 것들이 조금 숙면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각방을 쓰는 거 신혼이 그러기는 조금 그렇고 뭐 요즘 영화에서 보면은 침대를 2개 놓고 쓰는 경우라든지 또 1층, 2층 아래로 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조금 서로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피곤할 때는 옆에 누가 자도 문제 없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옆 사람이 뒤척이면 내가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나는 기억 못해도 수면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각방도 좋지만 침대에서 좀 분리해서 생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추천의 방법이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왜 불편한지도 좀 알아서 그렇죠. 한번 조금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남편이 코를 골고 무호흡증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비두면은 무조건 좀 그래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 그러니까 부부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요 얘기에서 넘어가고 조금 넘어가서 오늘 진짜 주제 얘기를 좀 하면서 이게 제일 궁금해하실 오늘 이게 것 핵심입니다. 같기는 오늘 해요. 자, 한수연 교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왼수면 행동 장애는 파킨슨과 치매를 일으킨다라고 자꾸 방송과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거의 진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렘수면 행동장애가 이제 파킨슨병과 치매를 일으키는가. 이제 파킨슨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점점 걷는데 이제 점점 허리가 굽어지고 그리고 이제
행동이 느려지고요. 걸음이 느려지고. 이제 점점 느려지고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요. 손은 이렇게 이제 자꾸 떨게 되고요. 그리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자꾸 뻣뻣해지고 그리고 표정은 이제 무표정한 상태가 되고 점점 이게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요런 이제 파킨슨 증상이 있고 점점 이제 저번에 했었던 일을 자꾸 잊어버리고 뭐 가까운 이제 거리를 갑자기 이제 잘 못 찾게 된다든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이제 퇴행성 뇌질환에 이제 관여를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뇌에 침착이 되면서 점점 파킨슨 증상이라든지 치매 증상이라든지 어떤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생기는 증상들이 점점 발현을 하게 되는데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가 5년 그 진단을 받고 나서 5년 지난 상태에서 한 35% 정도, 10년 지난 상태에서 한 80% 정도가 이런 시누클레인 병증의 그러니까 퇴행성 뇌질환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9년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이런 시누클레인 병증에 대한 이제 진행 과정, 그러니까 어떤 파킨슨에 대한 진행 과정을 나타낸 표인데 이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점점 이제 뇌에 침착이 되면서 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뇌 하부, 뇌줄기 쪽에 이제 점점 단백질이 침착이 되면서 이상해 이게 냄새가 잘 안 맡아지네, 아니면은 앉았다 일어나는데 아찔하게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변비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소변 보는데도 조금 불편한 것 같고 이런 이제 자율신경계 증상이 이제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시누클레인 병증이 이 단백질이 점점 위로 퍼져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잠자는데 이제 이상하게 잠꼬대를 하더라, 꿈의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더라 하는 렘수면 행동장애, 수면장애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또 더 많이 흘러서 이게 이제 대뇌피질까지 단백질이 다 퍼져나가게 되면은 이제 파킨슨 증상, 운동 증상, 치매 증상 이런 증상들이 점점 생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연구들이 다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 시누클레인 병증의 초기에 전구 증상처럼 생겼다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결국에는 이런 파킨슨병과 같은 이제 퇴행성 뇌질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건 2019년도에 나온 건데 1280명에서 그 12년 지나니까 73.5%가 이렇게 파킨슨병이나 치매로 진행을 하게 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이 어떤 연구는 거의 100%였고 어떤 연구는 이제 거의 80% 가까이 이렇게 10년, 15년 후에 진행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이제 파킨슨 증상이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그 이제 후각이 떨어진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렘수면 행동장애도 이런 이제 그 전구 증상, 그러니까 파킨슨을 조금 예고하는, 치매를 예고하는 증상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시누클레인 병증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 거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킨슨 병도 시누클레인 병증 중에 하나고 이제 다계통 위축이라고 해서 이제 비정형적인 이제 파킨슨 증후군이거든요. 약간 이제 경과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루이소체 치매라고 해서 인지기능 저하가 굉장히 이제 변동이 이제 심하면서 환시도 잘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일부 파킨슨 증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치매가 이제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시누클레인 병증이어서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상당 기간의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런 이제 퇴행성 뇌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일 경우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자꾸 이제 잠꼬대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될까봐 자꾸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 그 문제는 이런 이제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술 많이 먹어서 아니면 다른 이제 수면장애나 다른 신경계 정신과적인 질환 때문에 렘수면 행동장애 있고 잠꼬대하고 이런 분들이 저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인지를 먼저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짜로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면은
때문에 이런 이제 시누클레인 병증의 가능성이 있을지를 몇 가지를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초창기에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율신경계 검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많은 램수면 행동장애 분들이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발성의 경우는 이제 경도인지 장애처럼 이제 인지 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해서 미리 이제 조금 위험성이 있을지를 이제 후각 기능 검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조금 정확하게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 진단 후에 사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생기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제 80대 되셨는데 또는 70대 맞아요. 되셨는데 그 램수면 행동장애면은 나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치매가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흐른 다음에 퇴행성 뇌질환이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퇴행성 뇌질환 사실 초기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알기 때문에 초기 관리를 해서 예후나 경과를 상당히 좋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치매가 생기면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뇌에 침착되고 그것들이 뇌를 손상시켜서 뇌가 그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파킨슨병과 관련되는 이런 병은 알파시누클린이라는 물질이 뇌에 침착돼요. 근데 파킨슨은 요 대뇌피질에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이 침착되는 경우고, 근데 알파시누클레인은 이 숨골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쌓여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요즘에 연구에서는 이게 위장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는데, 그래서 장의 문제로 인해서 파킨슨병이 만들어진다는 연구는 있지만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라서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고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알파시누클레인이 뇌로 올라가는데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꿈꾸는 잠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꿈꾸는 잠이 있었는데 이걸 크게 해주실까요? 화면을 크게 해주시면 이 꿈꾸는 잠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알파시누클레인을 망가지면서 쌓여지면서 망가뜨리니까 아까 그 운동신경을 억제하는 힘이 꿈꾸는 세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가 풀어지고 행동이 나타나는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퇴행성으로 생기는 병은 몇 년 지나면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흑질이라고 도파민 만드는 부위까지 망가지면 파킨슨 병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5년에 10년 걸린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얘기가 성립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률입니다. 100% 연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00%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럴 확률이 높다. 우리가 나이 들면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병에 의해서 생기는 2차적인 램수 행동장애를 구분해라. 다만 뇌의 이런 퇴행의 문제로 인해서 진행되는 경우는 요 그램처럼 한 10년, 5년에 10년 전에 램수 행동장애가 먼저 생기고 요게 나타나면 일로 갈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파킨슨병이 진단된 환자들한테 램수 행동장애는 꽤 많이 거의 대부분에서 동반돼요. 특히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로이소체 치매는 진단 기준에 램수 행동장애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거의 100%에서 램수 행동장애가 이 병과 함께 같이 나타나거나 선행돼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아까 그 마옹님께서 주신 질문 조금 올려주실까요? 파킨슨 약을 30세께 드시고 있는데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도인데 저게 뭐 램수 행동장애에 의한 리보트릴지 뭐 멜라토닌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벽 한두 시 되면 어김없이 깨고 꿈도 험한 꿈을 꿔요. 이렇게 파킨슨 환자에서 램수 행동장애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꿈을 없이 잘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은 필수적인 거, 잠들면 나오는 꿈인 거거든요. 다만 그로 인해서 내가 행동을 안 하도록 하는 약제들을 쓸 수 있고 혹시 꿈을 높일 수 있는 약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수면의 습관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위로 한번 올려주실까요? 질문을. 네, 그 다음에 80대 조부모님께서 램수 행동 장애로 진단돼서 양압기를 할 수 있고 무호흡증이 같이 있는 분이죠. 네, 그런가 봐요. 근데 사실은 램수 행동장애하고 무호흡증이 있다 해서 양압기를 치료하면 무호흡증은 좋아지는데 램수 행동장애는 사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병이 다른 거니까요. 다만 악화인자를 조금 제거해주는 정도입니다. 양압기 효과가 좋아서 낮잠, 잠꼬대 없으니 너무 좋죠. 근데
치매나 파킨슨이 중증으로 진행되고서 노안이 많이 진되면 잠꼬대 자체가 없어진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나이가 들면 꿈꾸는 잠이 도리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또 병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그럴 때 잠꼬대가 더 나올 수도 있죠. 또 수면 장애를 치료 안 하면 그로 인해서 뇌가 깨니까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료 한번 얘기하고 조금 남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치료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약물 치료하고 비약물 치료가 나누는 것 같아요. 비약물 치료는 아까 유발인자라고 그랬죠. 술, 또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술을 절제해야 됩니다. 잠 잘 자게 술을 마시면 술 때문에 술에 취해버리면 렘수면 행동장애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나 우울증도 렘수면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우울증 때문에 쓰는 항우울제를 갑자기 끊거나 너무 고용량 쓰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꿈꾸는 잠이 다시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아까 말한 또 2차적으로 맨들스는 수면장애, 특히 무호흡증인 경우는 양압기를 써서 치료합니다. 그런 원인이 없이도 나타나는 경우, 이거는 꼭 2차적인 게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위험하고 다칠 수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나온 거 제가 그림 찾았는데요. 잘 때 이런 거 묶고 자는 거예요. 벨트를 묶고 자고 팔다리를 묶고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다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골절을 생길 경우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합니다. 꼭 이런 거를 묶고 자지 않으셔도 잠자는 방에다가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십시오. 손에 가까운데 뭐 딱하게 있어서 집어 던질 수 있는 물건은 피하게 하시고 매트리스를 푹신하게 하시고요. 바닥에도 매트리스를 까는 게 좋습니다. 떨어지셔서 안 다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높은 침대보다는 좀 낮은 침대 아니면 그냥 매트만 깔고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요. 또 창문 같은 거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창문에 조금 커튼을 쳐서 위험한 거 유리 같은 게 안 깨지도록 하고 또 베개를 활용해서 잠자는 옆에 분에다가 베개를 놓으면은 움직임이 좀 덜해져요. 베개가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되니까 못 움직이는 걸 좀 막아줘서 베개를 좌우에 끼면 좀 뒤척이다가 일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거 좋고 병원에서는 사실 약을 씁니다. 이게 뭐 아주 드물게 하는 경우는 약을 안 쓰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두세 번 이상 또 하나는 드물더라도 다칠 위험이 높으면 우리가 많이 쓰는 멜라토닌이 연구를 해봤더니 조금 효과가 좋았어요. 리보트리라고 하는 그 항불안제를 쓰는 벤조디아ze핀 약물도 조금 좋은데 리보트리라는 약물은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게 작용 시간이 길어서 낮에도 졸리거나 낙상의 우려가 조금 있기 때문에 낮에 균형이 나쁘시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조금 인지기능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용량으로 쓰고 아주 저용량 정도는 크게 문제 안 되니까요. 고용량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걸 써서는 안 되는 분인지 잘 감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좀 정확한 진단받고 또 전문약이니까 처방을 받아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약을 썼더니 사실은 이게 증상 개선제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만 멈추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올해 독일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렘수면 행동장애를 멜라토닌이나 이런 약을 한 5년에 10년이니까 썼더니 실제로 썼던 분들이 파킨슨의 발생률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잠을 잘 자게 하면 치매 등 퇴행성 질환들을 예방한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증상 개선제니까 내가 약까지 먹고 잠꼬대를 해결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만약에 퇴행성 질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특발성 다른 원인 없이 생기는 렘수면 행동장애는 그로 인해서 다치지 않아야 되고 또 나중에 진행되는 파킨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들이 병의 진행을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멜라토닌, 리보트리 약을 이제 처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오시는데 왜 와야 되냐 이게 낫는 병도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계속 약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와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신경 보호하는 효과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이제 그런 걸 시사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나중에 이제 파킨슨의 진행을 약간 조금 억제하는 역할을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고요. 주기적으로 오게 되면은 퇴행성 뇌질환에 이제
혹시나 이제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조기에 이제 개입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뇌를 보는 심혈과로 찾아가시면 대부분 됩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 마무리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젊었을 맞춤형 항정살, 이름이 특이하네요. 젊었을 때 안 자고 일 열심히 하는 것이 노년의 치매 발생률 높이는가요? 일 열심히 하는 거는 좋습니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뇌를 깨우는 거고 뇌를 자극하는 거니까 좋은데 중년 이후에 잠을 못 자면 치매 발생률이 1.5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50대 넘어서 규칙적으로 더 잘 자도록 노력하시고 한 6시간 최소한 요즘 연구는 과거 연구는 6시간 이상 자는 게 좋다고 했는데 올해 나온 논문을 보니까 한 5시간만 넘어도 괜찮다라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치매를 낮춘다는 연구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양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돈 버느라고 열심히 일하셨지만 이제 나이 드시면 본인의 몸을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잠자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많은 분들은 엠수면 행동장애 나올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들이 2차적인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꿈꾸는 잠이 늘어나기 때문에 엠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퇴행성 질환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빨리 해결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것들이 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골이나 무호흡증은 단순히 이게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기도가 좁아지는 병인데 결국은 이것도 조절하는 게 뇌에서 신경 회로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것도 수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될 거고 또 수면 연구학회, 회원학회 진료기관을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멜라토닌 중독성 없습니다. 의존성도 없고 장기 복용에도 별 문제 없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오늘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소영 교수님 오늘 방송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꿈꾸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이제 2차적인 원인에 의한 건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행동이 있게 되면은 가까운 이제 수면 센터에 찾아가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꿈꾸는 잠은 오늘 좀 나쁘다고 소개됐는데 꿈꾸는 잠은 우리 뇌를 회복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기억력을 저장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잠은 적절히 있어야 됩니다. 그 잠을 통해서 나쁜 기억을 지우고 기억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잠입니다. 근데 꿈꿀 때는 우리가 마비가 와야 되는데 그 마비가 풀어지는 뇌의 문제로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이 렘수면 행동장애고 이 병이 최근에 파킨슨과 치매의 전조 단계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실 거는 이게 있다고 100% 오는 건 아니니까요. 적절히 적당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시고 또 치료될 수 있는 2차적인 렘수면 행동장애 원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거를 잘 교정하는 것들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잠을 잘 자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끝까지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준비한 수면의 비밀 제13화 렘수면 행동장애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